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날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의 낙폭이 있었고 다시 한번 25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3%의 낙폭이 있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700포인트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가 그나마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로봇 관련주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2차전지, 바이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 업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은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올해 들어서는 첫날이었죠. 1월 2일이에요. 그때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있었고 그 뒤에는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려 외국인의 8,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중심주에서 많은 이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코스닥도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한 2,500억 정도 많은 물량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1,6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전날 좋은 흐름이 났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또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삼천당제약, 네이버,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양식품, 하나금융지주 기관은 금융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6%로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5%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빠졌고요. 자, 일단은 나스닥 지수를 보면 지난 12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미세하지만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코스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쯤부터 해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시장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또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금요일날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망치 있죠? 지난달에 비농업 일자리 지수를 봤을 때 전망치는 15만 5천 개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무려 25만 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떨어졌었죠. 그렇다 보니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고 시장이 반응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본다면 거의 최근 한 달 정도 약간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코스피도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대체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기술주 중심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국내 시장의 연초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의 국내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도 시장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물가가 뛰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방향을 또 틀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처럼 물가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수준을 보여준다면 이번 달도 중순부터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것보다 선행에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시장의 분위기예요. 아무리 업황이 좋고 종목이 좋다고 해도 시장의 분위기가 불어진다면 개별 종목은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5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가령 20% 정도 오르고 주가는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이해하기 전에 항상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힘쓰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과거로 가볼게요.
이때죠. 자, 이 구간은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가 적자 기업을 매수했던 또는 장기 박스권에 갇힌 기업을 매수했건 그리고 시장 중심주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개별 종목보다 선행이 되는 것은 시장 분위기, 업황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선도 기업들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이쯤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물론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순부터 해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 유사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이 종목은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애플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미국 시장의 흐름, 최근의 흐름은 물음표가 조금은 생기는 그런 추세이니까 연초에 반도체 흐름이 괜찮았었죠. 하지만 그때처럼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기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11선, 그 11선을 깨지 않는다든지 또 추세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나왔었죠. 그 추세를 지금 돌파했던 만큼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돌파도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보유하셨다면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선은 이번 주 수요일날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국내에서는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을 2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 20일에는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주들이 있죠. 이쪽은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많은 조선주들의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왔고,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하나옵션이 있죠. 이 종목은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세림이 나왔던 현대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임식에 다가올수록 눈치보기 싸움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날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을 본다면, 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차이점, 여기서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국내 시장은 어떤 팩트, 사실 발표 뉴스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전에는 많은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발표 전에 주가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죠. 하지만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락보다는 다시 한번 더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 관련주들 이번 주는 변동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개별적으로 본다면 전선 케이블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선 케이블 쪽은 몇몇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기본 이슈가 되는 것은 LA 산불 이슈예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LA 지역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고,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기관시설 중에서도 전력망은 조금 더 빠르게 복구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적용이 되었는지 지난주부터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산업, 재룡전기, 전선 관련주들의 강세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다면 약간의 테마성 이슈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지만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초에 시장 흐름이 좋았었지만 최근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개별 업종이나 개별 종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시장 분위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투자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